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HLB 2%대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반등이 조금 나오다가 하락하니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바이오 종목들은요, 시장에서 제일 강하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뭐 개별적으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2차 전지 중에서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2차 전지 관련주들은 강세폭이 양극재 기업들부터 시작해서 좀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제약주들은 23년도에 너무 약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가 지금 대부분 신고가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대장이 HLB예요. HLB. 물론 개별적으로 이슈가 붙어 있는 내용은 다 달라요.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 HLB 지금 신고가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그냥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제약주들을 전부 다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한올바이오 파마. 자, 조정은 주고 있지만 신고가입니다. 그쵸? 그리고 오늘 시장 안 좋았어요. 그쵸? 코스닥이 1.04% 하락을 했는데, 그쵸? 한올바이오 파마는 1% 상승을 했다. 뭐 굉장히 강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시장 대비해서 강한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다는 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신고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이 매물 소화 과정이 있는 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쵸? 자, 그리고 다음 종목 보면 레고캠 바이오. 그쵸? 오늘 2%대 강세. 동일하게 움직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HLB도 동일하게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여기까지만 볼게요. 자, 셀트리온 제약도 보면 오늘 1.8% 하락하기는 했지만 그쵸, 정확하게 동일한 움직임, 즉 신고가를 만들고 나서 조정 구간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여기서는 우리가 한 가지 내용, 베이스로 깔려 있는 게 있느냐, 개별적인 내용들, 예를 들어서 뭐 HLB 같은 경우에는 리보세라닙이 판매허가 신청에 들어가서 올해 그쵸, 통과가 그냥 확정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리고 한올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레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얀센에 2.2조짜리 기술 수출 계약에 들어갔고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과의 합병 이슈가 있고요. 이게 서정재 대장에 굉장히 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에서는 오너가 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오너라는 표현 자체가 좀 그렇긴 하죠. 주식회사에 오너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상장 기업에 물론 뭐 비상장 법인 같은 경우에 오너라고 부르는 뭐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그리고 그게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언어잖아요. 한국에서는.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식회사에서 오너는 없다. 대주주만 있을 뿐이다. 근데 대주주의 입김이 강하면 강할수록 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미국에서는 대주주가 밀면 되지만 한국에서는요. 오너가 밀면 됩니다. 그렇죠? 이런 좀 통념에 조금 차이가 있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개별적으로 깔려 있는 게 뭐가 되겠습니까? 자, 금리 인하가 있다. 근데 금리 인하가 3에서 4월 달 정도로 예정되어 있다가 지금 5월 달 정도로 밀렸습니다. 근데 금리를 언제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게 절대적인 막 시장 방향성의 문제점은 발생할 수가 없는 게 금리는 5.5%가 맥스입니다. 그게 물가가 확 낮아지진 않지만 이미 고가 대비해서는 굉장히 큰 폭으로 낮아졌고 이 고가 대비해서 큰 폭으로 낮아진 과정에서 보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미국 경기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가까스로 버티고 있는 건데 올해 뭐가 있습니까? 11월에 대선이 있죠. 그렇죠? 미국 대선을 겨냥해서라도 금리를 유지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상대적으로 덜 오른 성장주를 공략하는 게 답이다. 그리고 그게 첫 번째 단계인 신고가 구간에 제약주가 거의 대부분 그쵸?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HLB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이 대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뭘 보고 이 매매를 해야 되냐? 이만큼 조정이 나오는 거 오케이, 다 좋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수급 오케이. 지금 매도가 나오고는 있지만 계속해서 뭐가 들어와요? 매수세가 이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건 들어오고 있는 매수세가 어느 쪽에서 들어오느냐, 그 얘기입니다. 자, 들어오는 매수세는 예전 같았으면 이 구간에서 매집을 한다 그러면 오케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최근에는 똑같이 코스피가 2000포인트대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다고 하더라도 죽을 종목은 다 죽었고요. 그리고 살려놓은 종목만 살려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래요. 삼성전자는 막 5배, 10배씩 올랐는데 코스피는 5배 오르기 전에도 2000포인트였고 삼성전자가 5배 오른 이후에도
코스피는 2000포인트대에서 등락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뭐 2000 초반이냐 2000 중반이냐 그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시장의 종목군별로 그 차이가 그만큼 높아졌다는 겁니다. 똑같은 2000포인트대에서 등락을 주더라도 종목별로의 사이즈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은 종목군별로 이 투입돼서 등락할 수 있는 세력들의 움직임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 예전처럼 뭐 명동에 뭐 누가 들어와서 뭘 한다 이 자체가 불가능해요. HLB의 오늘 거래 대금이 490억입니다. 이렇게 보면 많아 보이지 않죠? 물론 엄청난 돈이지만 보세요. 올라간다 3,700억.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거 볼까요? 어때요? 그쵸? 에코프로 같은 거. 자, 보세요. 거래가 별로 안 터진 날입니다. 그쵸? 그러는데도 1,200억. 그쵸? 그리고 어때요? 거래가 좀 터진다 그러면 4조 이렇게 터진다고. 이거를 개별 세력이 들어와서 한다? 그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펀드에서 들어오는 자금들은요. 이쪽 구간에서 절대 매집을 못합니다. 올라가는 과정에서 매집을 해야 돼요. 이쪽에서 그리고 물량이 나오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가 매집은요. 주식을 뭐 작전을 하고 이런 것 자체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지금 나오는 이 상황은 매집 구간이다. 그리고 판매허가 신청을 포함해서 유럽 쪽 판매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미국은 직판한다. 그리고 유럽은 위탁 판매한다. 이쪽으로 이미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게 판매허가 신청이 나올까 안 나올까가 아니라 주가는 미래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고 그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반영하고요. 반영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가격 전략을 세우자. 근데 베이스가 되는 게 대형주가 돼야 되기 때문에 HLB와 셀트리온 제약이 지금 대형주로 분류돼서 그쵸? 제약주의 대장주로 봐야 되고 여기서 우리는 제약주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HLB를 반드시 담아놔야 됩니다. 탄력이 엄청나게 좋아요. 나중에 이거 막 10만 원 가고 20만 원 가잖아요. 절대 못 잡아요. 지금 나는 4만 원 오면 사야지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떨어질 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저가 확인하고 매수한다. 돌파 확인하고 또 매수한다. 이 두 가지 내용으로 잡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계속해서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 자, 근데 그 가격 관련돼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연초도 됐고요. 그쵸? 소통방에서 하고 있는 신년 이벤트에 대해서 제가 안내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보시면 1월 10일, 그쵸? 1월 10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3S 이런 식으로 종목이 진행됐는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자, 에코프로 머티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8% 상승 마감이 됐다. 그쵸? 8%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떤 식으로 공략이 된 거예요? 자, 8시 51분 1월 10일 그쵸? 장 시작 전에 시장가 매수, 시장가로 그냥 때려 사라는 거예요. 그쵸?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시가 대비해서 몇 프로? 8%대의 수익 구간에 하루 만에 마감이 됐다. 근데 보세요. 돌파하는 날 매수하라고 했지만 이미 돌파는 1월 5일 날 됐죠. 그럼 고가 구간에서 빠졌을 때 눌림목 구간 공략할 수 있겠죠. 정확하게 1월 8일 날 공략해야 되는 게 맞죠. 그랬을 때 어떻게 진행되느냐? 자, 1월 8일 날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1월 8일, 그쵸? 1월 8일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8시 57분, 그쵸? 정확하게 진행된 내용이 있고요. 시장가 매수, 장 시작 전에 시장가 매수라는 건 시가에 그냥 때려 사라는 거예요. 그쵸? 이게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그쵸? 고가 확인됐다. 그리고 저가까지 급락 나왔으니까 그냥 시가에 사서 물리겠다. 이럴 수 있는 이유는 신고가 구간에서 계속해서 돌아올 수 없는 강한 세력들이 건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런 종목뿐일까요? 그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만 보더라도 이렇게 두 번씩 하는데 내려서 보면 또 나와요. 보세요. 가온칩스, DTNCRO 같은 거 볼까요? 자, 보세요. 오늘 급락했죠? 근데 정확하게 공략한 날이 언제입니까? 1월 9일 DTNCRO 9시 그쵸? 시가에 때려 사라. 그럼 어떻게 돼요? 어제 상한가 오늘 떨어져요? 그럼 팔면 됩니다. 그쵸? 그냥 매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시가에. 그쵸? 이런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신고가 매매해야 된다. 이거 한동훈 관련주인데 이런 정도의 급등락이 있다는 건 너무 당연하죠. 근데 여기에 대형주를 갖다 붙여봐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거. 이렇게 빠르게 매매하지 않아도 그리고 상한가 가는 날도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시가에 때려 사면 이런 수익을 낼 수 있다. 자, 그래서 자꾸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게 무조건 신고가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쵸? 다른 종목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계속해서 제가 나오고 있어요. 이스트 소프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스트 소프트 언제 진행된 겁니까? 1월 8일, 그쵸? 월요일 언제예요? 8시 52분 시가에 때려 사라. 어떻게 됐어요? 상한가, 그쵸? 하루에 15%, 그쵸? 등락을 주고 있죠? 안 빠지죠? 그냥 보유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 드리는 게 내가 자꾸 막 고가에 물리고 손절하고 있다.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소통방으로 들어오세요. 제가 신년 이벤트로 1000분까지 입장 인원을 늘립니다. 그런데 특징점 무료로 진행한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신고가 구간에서만 제가 공략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그쵸? 신고가 외적인 다른 종목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내가 꾸준한 수익 모델이 완성이 되고요. 그런 과정을 거쳐야지 내가 나만의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채널 성장이 목적이기 때문에 모두 무료로 진행을 하고요. 대신에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년 이벤트 하나 더 나갑니다. 제가 신고가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여기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여기 수익 모델에 대한 내용, 그쵸? 이스트 소프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종목을 신고가 검색기에서 찾아서 계속해서 추적을 해야 되고, 추적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느 시점에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쵸? 수익 모델에 대한 내용까지 제가 함께 준비를 해놨으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쵸?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신고가 검색기와 함께 여기 수익 모델에 대한 내용과 함께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요 번호로. 자, 그럼 다시 HLB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HLB로 돌아와서 보면 2%대 약세 마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약주들은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내가 너무 많이 떨어질 걸 기대하잖아요. 못 사요. 자, 떨어질 걸 기대하는 사람은 이 가격을 보고 있기 때문에 찍고 반등이 나오는 그 구간에서 절대 못 따라갑니다. 그냥 물리겠다, 또는 돌파 구간에서 사겠다, 비싸게 사겠다, 이 관점을 보셔야 돼요. 그게 가격 전략이고, 그래야 내가 보유 기간을 내가 내 스스로 조절할 수 있어요. 손절을 잘하려면 매수를 잘해야 되고요. 이익을 잘 내려면, 즉 익절을 잘하려면 매수를 잘해야 됩니다. 왜? 떨어질 때 팔아도 수익이 발생해야 되기 때문에. 그쵸? 자,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그쵸? 제가 충분하게 풀어낼 수 있게 여기 HLB의 신고가 매매 전략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이 내용을요, 제가 모든 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 20페이지에 걸쳐서 아주 상세하게 내용 준비를 해왔는데, 자, 이거를 제가 영상에서 계속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영상 찍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편집도 너무 길게 걸릴 수 있습니다. 제가 한 2시간, 3시간 정도 뭐 이런 영상에 대해서 좀 작업을 하려면 거의 한 4시간, 5시간 이상 하루가 다 잡아먹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내용 준비를 해온 거니까 이것도 역시나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HLB, 그쵸? HLB로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또는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신고가 매매 전략을 함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가격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격에 특화되어서 제가 내용 준비를 해놨으니까 모든 분들이 정말 다 받아가셔서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신고가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렸죠. 그쵸? 자, 그래서 항상 긴 영상 봐주시는 게 너무 감사해서 제가 12월 달부터 진행하고 있는 신고가 종목, 그리고 주도주가 있습니다. 그 종목을 어떤 관점에서 공략을 했고 다음 종목들이 어떤 구간에서 나올 수 있을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립니다. 자,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는 건 크게 시세가 발생하는 대시세 종목은 모두 신고가 구간을 거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세 종목은요, 시장이 좋든 나쁘든 그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23년이죠. 1월부터 로봇, AI 시세를 크게 발생을 시켰는데 이미 22년도 중반 후반에 신고가를 달성을 하고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친 이후에 시세가 발생을 했습니다. 2월 달부터 2차 전지의 강세가 있었죠. 그런데 22년도에 이미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가 됐고요. 대장주가 강한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에코프로 BM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시세를 내는 시작점이 만들어졌습니다. 3월부터는 그렇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강한 움직임이 발생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한미반도체가 신고가를 달성을 했고 매물 소화 과정을 대략 한 2달 정도 거친 이후에 추가적으로 시세를 발생을 시켰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든 신고가를 거치면서 대시세 구간으로 들어간다는 거고,
이런 대시세 종목에는 신고가라는 내용을 이해했을 때 이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데, 자 보세요. 22년 11월 21일 날 정확하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시작을 했고요. 이때 당시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가격은 33,800원이었습니다. 실제 세 달이 채 되지 않는 보유기간을 가진 이후, 그쵸? 한 100% 정도의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지만 내가 매수를 잘 했기 때문에 보유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가더라도 충분한 수익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저가를 잡을 수 없고 고가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강조를 해야 되는 건 신고가 이후에 매수하는 구간, 그리고 첫 번째 수익 구간만 먹더라도 다음 종목으로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 그리고 나서 3월 달에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드렸었고, 그런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5월 달부터 반도체 공략을 시작한 결과, 그쵸? 세 달이 채 되지 않아서 ISC 그리고 한미 반도체까지 100%에 달하는 수익 실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시장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세 종목은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한다는 거고 분기별로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런 종목을 모두 다 잡을 수는 없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두 가지 내용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AI 반도체 쪽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년 4월에 있을 총선 테마가 지금부터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 두 종목 모두 신고가 종목에 있는 종목을 공략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건 어떤 상황에서든 불변의 진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강프로의 소통방에서 같이 공개를 하도록 하겠고요. 4월 달에 있을 총선을 대비한 대시세 종목은요,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 그쵸? 큰 폭의 하락을 거친 이후에 장기간 횡보 구간을 거쳤고,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신고가를 만들어냈죠.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 눌림목 구간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은 매집 구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장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단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무시하셔도 되고, 무엇보다 신고가를 갔다는 것 자체, 그리고 변하지 않는 총선 스케줄을 본다면요, 지금부터 내용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 매집 구간으로 계속해서 삼고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물량을 잘 모아 가시면 정말 크게 수익은 낼 수 있는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잘 받아가서 결과적으로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이런 매매를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상단에 제 전화번호 확인해서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어렵게 찾아놓은 이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총선은 바뀌지 않은 스케줄이기 때문에 이 종목 꼭 받아가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